네, 그러면 바로 토크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남북관계의 목표, 방향은 기본적으로 평화죠. 평화와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생 번영으로 나가야 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북미 사이에서의 어떤 소극적인 중재자로서 자기 역할을 한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의 체제 위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 국제 분업 체계에 북한이 편입될 수 있도록 체제 보장과 진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이든 정부하고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미중 사이에서 눈치 보기, 또 줄타기 외교, 이런 소극적인 외교 전략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다운 그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한편으로서는 미국과, 또 한편은 또 동아시아와, 또 한축은 또 유럽과, 이런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공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이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 화석연료 체제를 이제 끝내고 이제 미래로 가는 길은 재생에너지지 핵이 아니다. 일단 뭐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은 이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융합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전 얘기가 지금 다 실효성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원전을 새로 지으려면 한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 문제도 아직 실용화된 단계가 아니에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되려면 30년까지 1.5도 이상을 넘지 않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늘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당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거는 당위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당은 당장 지금 원전을 중단하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2050년까지 원전은 가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탈원전의 원칙은 뭐냐? 노후 원전, 그러니까 시효가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이건 없애자는 거고요. 신규 원전은 짓지 말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원전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여기에 기술 투자, 여기에 R&D 투자, 여기에 뭐 예산 투자, 이걸 해서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방안을 만들어내는데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를 한 신산업 정도로 규정해가지고 여러 지원을 한 거, 이런 수준 가지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모든 국민들의 그 동참을 통해서 전환이 돼야 되고, 동시에 동아시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시대 정신과 또 주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뭐 제가 어제도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에 살아온 저 같은 이런 기성세대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선진국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밝은가? 과연 우리는 10위권의 노동선진국, 또 성평등 선진국, 기후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의 이런 위기가 양당 체제가 만들어낸 정치로 귀결된 것이고,
또 지금 내놓고 있는 공약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미래를 전망하고 그 시대 정신을 확고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비전과 정책 준비를 해온 세력은 누군가? 저는 이제 정의당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정의당은 어떤 기성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재벌 눈치 본 적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오로지 국민들이 쥐어주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거대 양당의 과두지배 때문에 당세는 약하지만 20년 동안 시대 정신을 앞장서 제기해 왔고 또 충분히 정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를 열망하는 주체들, 시민들과 만나면 이제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양적 축척이 정치 교체라는 질적 전환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시기를 지금 맞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30의 지금 좌절 그리고 고통 이것을 2030의 어떤 성적 갈등으로 치환하고 부추기는 정치권의 행태, 특히 반페미니즘을 기치로 내걸면서 남성, 여성, 청년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후보들은 매우 위태롭다,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성폭력 또 성차별, 성혐오가 만연해온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좀 성찰적으로 돌이켜보면 저희가 이제 저는 7, 8학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도적인 민주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어요. 독재를 타도해야 그 너머에 나의 일상도 있고 나의 미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대 담론 뭐 반독재, 민주화, 또 민족 사회 뭐 이런 거대 담론 속에 있으면서 우리 일상의 민주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의 정의 이런 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청년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가 그동안에 방기해온 책임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노력 또 여러 이 정책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도로서 지금 반페미니즘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도대체 뭐냐 이야기하면 청년의 삶이 우리 공약의 그 토대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의 삶은 선진국 시민다워야 한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우리도 지금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주 4일제의 삶은 당연히 요구할 권리다. 이렇게 접근 자체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리 청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건강 문제, 또 여러 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정책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킴으로써 지금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젠더 갈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의당이 페미당이다. 그래서 정의당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명확하게 우리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가 아닙니다. 또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남성, 여성, 성소수자 그 어떤 성도 차별 없이 존중되고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정의당의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페미에만 경도돼 있지 않냐? 그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그렇게 보여진 측면이 있지만 정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우리 사회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젠더 선진국뿐만 아니라 노동 선진국 그리고 또 기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양당은 이미 저는 도덕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들 저 당보다 더 못하지만 않으면 나는 또 정권을 누릴 수 있어. 이게 양당 정치의 폐해거든요. 이 양당이 그 자리에 주저앉지 못하고 그래도 바깥 눈치 보고 시민 눈치 보고 시대 변화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그 알람의 정치가 바로 저는 정의당이 해온 몫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의 가치, 복지라는 어떤 우리들의 그 중요한 무기 이런 것들을 보편화시킨 것도 진보정당 우리가 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국방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만 취급하던 우리 장병들의 그 애국페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월급 인상을 단계적으로 이끌어낸 것도 저희 정의당이 최초로 법안을 내서 그렇게 됐고, 국회에서 마음대로 양당이 합의만 되면 지출되던 특수활동비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꾼 것도 정의당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하고, 제가 정의당이 작다고 해서 한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의당이 양당 체제 밖에서 소수당으로서 20년 동안 버텨오는 그것은 그냥 단지 생존을 위한 버팀이 아니었고, 우리 사회를 어렵지만 어쨌든 미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작은 예인선 같은 역할을 해왔다. 저는 수많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호히 지킬 것이고, 차악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선택지가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